안녕하세요. 성장 개미TV입니다. 자,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까지 지금 위협을 해놓은 상태라 사실 상당히 좀 위험해졌는데, 어제 나스닥이 시장이 급등을 하고 테슬라도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좋겠구나 해서 아침에 좀 기대감을 가졌는데, 역시나 오전에 좀 반등했다가 오후에 그 외인과 기관의 이 매물이 또 쏟아지면서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밀린 건 아니지만 지금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오늘은 0.70% 코다 밀렸다고 하지만 그동안 계속 밀려와 있는 상태에서 밀렸기 때문에 반등해주지 못해서 위험한 거고요. 이 프레시 바이오파마가 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밀렸는데, 이 상황하고 그 프레시 바이오리스가 상장하죠. 11일날 그 상황하고, 자, 바이넥스를 꾸준히 찍고 있는데, 바이넥스는 사실 찍은 지 한참 됐어요. 아주 예전부터 잘 올라갈 때부터 몇 달 전부터 계속 찍어왔던 종목이라 꾸준히 한번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할 생각인데, 심히 좀 걱정은 됩니다. 지금 어떤 이 모든 결판이 나야 대책이 나오고 후속조치들이 나와야 주식이 안정이 되는데, 아직 어떠한 것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뭐든지 결정이 나야 뭐가 되는데 결정이 아무것도 안 난 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자, 주가가 밀리는 상황이 돼서, 자,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장 점검 먼저 해보고 갈게요. 시장이 살아나야 보통 일반 주식들도 살아나는 편인데, 물론 시장에 비해서 강한 종목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살아나지 않죠.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1.29% 내린 2958.12포인트에 마감했는데, 출발은 좋았죠. 어제 미국 나스닥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좋았는데, 수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개인이 오늘 4,077억 원을 사들였고요. 외국인 기관 102억 원, 4,755억 원을 자선 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개인이 1,578억 원을 매수했는데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도 457억 원까지 매도하면서, 자, 엄청나게 이제 뭐 엄청나 급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떨어진 와중에 또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졌는데, 일단 차트 상황을 보면 조금 위험한 자리까지 위협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이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일봉에서 예전에 어제 물론 저가까지 회선을 안 했지만 이 12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그래도 이 선까지는 그나마 잘 지키고 있었는데 어제도 이 자리 회복을 못해서 꼬리를 달았길래 이 자리를 돌파하겠구나 했더니 오늘 돌파하는 칙하고 다시 밀렸습니다. 최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일봉에서 이제 모든 종목들도 이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게 이제 산하고 언덕 같은 걸 그리게 되는데, 자, 일반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게 언제 형성된 거냐면, 20년도 9월달, 작년 9월달에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 밑으로 밀리지 않아야 돼서 어제 꼬리 달고 위에 올려놨길래 살아났다라고, 오늘은 돌아 나가길래 잘 돌아 나가겠구나 했더니 종가상 그냥 밑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험해진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은 그래도 월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긴 왔어요.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879포인트인데 지금 890포인트, 한 15포인트 차이로다가 어제 꼬리 달고 이걸 찍고 돌아나갔기 때문에, 자, 어제 꼬리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 깨면 진짜 위험합니다. 근데 주봉에서 역시나 우주선 다 깨놓고 20선까지 깨놓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꼬여 있고, 자, 추가로 밀리면 위험한 자리까지 와 있는데, 주봉에서도 확연히 보이죠. 이 앞에 있는 이때의 변곡점하고 지금의 꼬리에서 굉장히 위험한 자리까지 와 있어 내일 꼭 반등해줘야 되는데,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영향도 자, 상당히 큰 것 같아서 자, 무척 위험하긴 해졌습니다. 내일 상당히 중요해요. 내일 또 밀리게 되면 정말로 이제 많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저가를 훼손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어제는 꼬리 달고 반등을 해주었는데, 자, 오늘은 어제 꼬리를 잡으면 또 음봉이 또 떨어지면서 자, 위험해졌어요. 종가상. 그래서 결국 1월 29일에 반등한 저가인 2962포인트, 자, 이 자리를 깨게 된 거죠. 종가상 최저점을 깨놨기 때문에, 자,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박스권 하단을 큰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여기 딱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내일 상당히 중요한데 내일 수요일이고 내일 모레가 이제 선물옵션 통지 만기일이라 이 안으로 빨리 회복해 줘야 자 지수도 살아나고 종목들이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이 됩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대단하죠. 이 코스피 먼저 보면 이 외국인들도 많이 팔긴 팔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이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물량을. 특히 연기금 쪽에서 엄청나게 팔았고, 그리고 거기에 금융투자폼 투신, 이렇게 세 군데가 다 합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끝났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았어요. 또 코스닥은. 그래, 1,000억 가까이 팔았는데, 그래서, 상황적으로 조금 수급도 꼬여 있고, 일단 목요일이 좀 지나야 어떻게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뭐 이런 걸 조금 자제하고 현금 부분만 갖고 운영을 하고 현금도 조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루 요번 주만큼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프렌시지 바이오 파마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급등하는데도 별로 큰 이유는 없고 사실 급락하는데도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뉴스 같은 게 좀 좌지우지하긴 하지만 결국 지켜줄 자리가 중요한데 일단 형제회사인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죠. 자, 보시게 되면 이 11일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걸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 조금 주목할 게 이제 그 특허 기술인 알리타 스마트 바이오 팩토리가 접목된 제2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요. 2022년도에 완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리터 이 수준의 생산 능력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상장하기 전에 여러 가지 포부를 이렇게 밝힌다고 볼 수 있겠죠. 저런 상장 이슈와 관련해서 뭐 급등했는지 안 했는지 주식이 올라가는데도 떨어지는데도 사실 큰 이유는 없고 자 대응이 중요한데 사실 오늘 프레시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 5일선을 잘 지켜주길 바랬어요. 원체 패턴이 똑같죠? 이날하고 이 21년 2월 25일 어제 저번 달 1월 25일 때도 이렇게 11선까지 맞고 떨어지고 또 11선 못 뚫고 안착 못하고 떨어지고 갭으로 떨어뜨리고 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점 대비 이제 반 정도 그러니까 최고가가 53,700원에서 저가가 자 27,000원까지 거의 50%를 이제 무너뜨려 놓고 다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프레티웨어 파면은 일단 일봉의 하루 변화보다는 어제 제가 제일전기공업하고 비교해서 좀 말씀드렸죠. 자 주봉에서 자 지금은 어쨌거나 이렇게 아래에 이 꼬리를 다는 이 매수매도 이 꼬리를 다는 자 이런 모양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물론 이제 이런 게 딱 정답은 아니에요. 모든 차트들이 똑같이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정답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매수매도 힘의 균형이 되는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다는 색깔에 상관없이 이런 형태들이 취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좀 그만 떨어지고 좀 이렇게 반등 좀 하자 하는 이런 이 캔들 같은 게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 이 프레시바이오 파마가 자 지금 일봉에서는 이렇게 11선을 못 뚫고 떨어졌지만 또 내일 같은 날 5일선을 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으로 올 수 있고 또 찍고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중바닥 즉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을 형성하면 오히려 좋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좀 형성하지 말고 해서 그냥 날아가 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면 일단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5일선을 완벽하게 장악해 줘야 돼요. 따라서 내일도 이렇게 좀 5일선을 오늘 깨는 상태긴 한데 5일선 위에서 놀아주고 12선 돌파 그리고 다시 5선 좀 밀렸다 해도 또 안착 이런 형태가 보여지면 자 그래도 추세가 이쁘게 되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이제 십자도질이 이쁘게 끝나주면 다음 주에 한번 또 안정이 되면서 추세 턴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쭉 밀려버리면 위험하고요. 이제 새로운 저점이 확인이 됐으니까 자 이 27,000원대 27,400원대 이 가격은 이탈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중바닥을 잘 형성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지 이게 완바닥이 되기 위해선 자 투바닥 찍고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완바닥이 되죠. 얘보다 더 떨어지는 게 있으면 이게 완바닥이 아니죠. 그래서 5일선 깨는 상태에서 조금 높은 위치에서 딛고 돌아나가고
자, 이런 다중바닥 형태가 좀 취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급등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바로 급등하려면 5일선 안착, 11선이 딱 올라타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 자리에서 꼬리를 달아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6,000원대, 37,000원대 새롭게 생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죠.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다 꼬리 달고 이렇게 해도 다시 한번 떨어지면 자, 5일선을 깨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떨어지면 올라갈 때 다시 이 자리를 맞고 떨어져서 자, 이렇게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박스권이 형성될 수 있는 게 예상이 되죠. 주식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지만 예상대로 딱딱딱 흘러가질 않죠. 주식의 섭리죠. 예상대로 딱딱딱 흘러가면 그거 다 맞추면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까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벌써 저점인 27,000원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27,000원부터 이날 고점인 33,500원 요 사이에서라도 잘 놀아줘야 다중바닥이 되고 박스권 형성이 되고 여기를 탈출할 때가 바로 또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이제 수목금 이 3거래일이 남았는데 주식하면 참 시간도 빨리 가요. 이 3거래일 동안 주봉이 최대한 이쁘게 도지형 십자도지형으로 서 있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이렇게 양봉으로 딱 뜨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최소한 십자도지형이라 서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의지를 보여줘야 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상승을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일봉에서 어쨌거나 여기까지도 버텼다면 만약에 이 자리 밑으로 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 먼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중바닥을 그려서 5일선을 안착해 주는 거. 그래서 21선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일전기공업처럼 이렇게 보시면 21선이 생기기 시작해서 다중바닥이 형성된 이후에 이렇게 21선이 딱 올라타는 안착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야 완벽하게 안정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파마의 현 위치입니다. 자, 다음 바이넥스를 살펴볼게요. 오늘 또 순간 급등했죠. 이렇게 변까지 걸리면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서 떨어뜨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 급등할 때 자꾸 쫓아가서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물론 정말로 다시 좋은 기회가 돼서 이 저가의 매력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모르죠. 우리는 일단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속도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어떤 뭔가 그 계획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등 아니면 식약처에 대한 이런 처분 같은 것도 아직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좀 챙겨보다 보니까 지금 이 바이넥스 사태가 업계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의약품 원료 용량을 조작했기 때문에 바이넥스 사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전망인데 이 식약처가 며칠 전에 어제하고 어제 이틀 전쯤에서 6개의 품목이 이제 잠정 제조 판매 중지 회수 조치한 데다가 또 바이넥스 이탁 조절을 맡긴 24개 제약사까지도 전부 다 30개 품목까지 다 같은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넥스 측에서 이제 제조 과정에 생긴 오해이며 자진해서 신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아까 좀 터질 게 터졌다는 또 이런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어쨌거나 이 상황이 좋게 흘러가면 좋은데 아직은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 주식에 대한 관망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위험한 자리 다 깨고 내려오고 있죠. 자, 제일 첫 번째 위험한 자리가 5개월선 깼을 때가 제일 위험했기 때문에 이때 사실은 발빠른 손절이 필요했고 물론 이제 이 주식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잘 지켜줘야 되는 진짜로 이 앞에 있는 모든 이 중요한 매물대를 다 돌파한 달이 이날인데 20년도 8월 달 이 자리까지 그냥 한 방에 밀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건데 그 다음에 아주 이 주식이 이제 엄청나게 고생을 하던 별로 이제 그 제약기업에서도 별로 각광을 못 받고 이런 데가 이날 이때거든요. 이 17년도부터 20년도 초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 각광을 시작해가지고 급등해서 쭉 날아갔는데 이 각광을 못 받던 이 시절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가격대가 얼마냐면 12,000원대예요. 엄청나죠. 35,000원대에서도 이게 12,000원이면 거의 반의 반토막 정도 나는 이런 수준인데 물론 여기까지 꼭 떨어진다고 제가 확정짓는 건 아니죠. 그걸 또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이거 딱 여기까지 떨어지고 반등할 거야. 그럼 뭐 다 사야죠. 근데 그럴 수 없죠.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20개월을 이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도 웬만하면 21선 이탈하면 좀 위험신으로 보는데
일단 월 중이긴 해도 그래도 일단 20개월선 위협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60선까지 이탈, 그리고 120선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러고 떨어질 때, 좀 거래량이 없어야 그냥, 아, 조정권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고, OS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 2차로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위험한 상태죠. 일봉에서도 보면 어떤 지지선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됐어요. 지금, 만약에 굳이 지지선을 잡는다면, 이 친구가 이 바이넥스가 아주 조용하던 시절에서 이제 일봉에서 조금 이렇게 거래량들이 이제 밀려 실려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상승하다가 잠깐 회복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빵 실린 이렇게 이런 거래량 속에 있다가 빵빵 실려서 올라가 이제 이때가 있는데 이때 기준으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보통 12,000원, 13,000원대예요. 그래서 월봉을 보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아까 거드린 이 지금 매물대 박스권 이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가 바로 12,000원, 13,000원대. 그러니까 아마 밀리면 여기까지 밀리고 수급계열선이 60개월선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20년도 2월 달부터 자 이렇게 20년도 5월 달까지 60개월선 뚫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만큼 60개월선에 대한 이 저항은 강력해요. 근데 60개월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강력하게 이 받아들였던 저항선을 뚫어놓고 올라간 건데 이게 지지를 못 해주면 이 자리까지 크게 무너져 바이넥스 정말 많이 무너질 수 있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제가 함부로 뭐 감히 손절쳐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 그냥 참고로 저는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입장이니까 참고로 받아주시고요. 20개월선을 깨놓은 입장에서 이제 발빠른 이 회사의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얼른 나올 게 다 나와서 전체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 터질 건 다 터지고 빠이빠이 나오고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도 밝히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얼른 정리가 돼서 사태가 좀 안정이 되고 주식이 안정될 때까지는 신규 진입도 안 되고 또 새롭게 또 물 타시거나 분할매수 하시는 분들도 지금보다는 모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상 우리나라 오늘 시장 상황하고 프레시 바이오로직 파마, 그리고 바이넥스가 살펴보았고요. 시장이 얼른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월장에 저도 조금 굉장히 힘이 드는 이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